안녕하세요 여러분. 히타유 아유르베다 전문의 백두산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8시 히타유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히타유 라이브 277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도에 있고요. 아시죠 이제? 네, 인도에 있고 지금 인도 시간으로는 오후 4시 반입니다. 그래서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시간이죠. 네, 저는 그래서 인도에서 아유르베다 전공 박사 과정 중에 있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지금 이번 달에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조금씩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올 한 해의 주제를 작은 실천이라고 정했고, 그래서 매번 라이브를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미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작은 미션을 드렸어요. 그 미션은 뭐였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횟수, 먹는 내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횟수를 한번 헤아려보자, 세어보자. 그런데 식사를 할 때 몇 번의 음식을 먹는지가 아니라 식사를 하는 그 시간을 한 번으로 치는 거죠.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30분이 간격 이제 지나서 또 다른 음식이 입으로 들어간다면, 고체 음식입니다. 음료 말고 다른 음식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또 다른 한 번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루 중에 몇 번이나 내 입으로 어떤 음식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세어보는 미션을 제가 드렸습니다. 잘 할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말로 하기는 쉬운데 이렇게 세어보려면 내가 먹을 때마다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야 이거를 셀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내가 몇 번 먹었지? 라고 한참 세려고 했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그 말은 뭐냐면, 또 한편으로는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잘 스스로 깨어있지 않구나, 인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인지하지 않는 상태로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게 약간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중에 몇 번이나 내 입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계속 관찰을 해보는 거죠. 연습입니다. 연습. 한 번에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두 번 했는데 안 됐다고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네. 그래야지만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자, 배가 안 고프면 안 먹는 게 좋은가요? 자,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는 배가 고플 때 먹는 게 기본 원칙인데, 여기에는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화력이 많이 망가져 있어서 배가 안 고픈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대요. 그러면 저는 계속 굶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가 돼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식사 이외에 다른 음식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먹고 있으니까 정작 배가 고픈 걸 잘 몰라요. 왜냐면 계속 뭔가를 먹고 있으니까, 쉬지 않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저는 배 안 고픈데요, 그냥 먹어요, 시간 되면 먹고 시간이 안 돼도 먹고 그냥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프면 안 먹는 게 좋은가요? 라는 그 질문 자체에도 그 맥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근데 기본적인 원칙은 음식은 일정한 시간에 배가 고플 때 먹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일정한 나만의 식사 시간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나에게 맞는. 그게 바탕이 된다 그러면 배가 안 고프면 안 먹는 게 맞고, 배가 고플 때 먹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배가 고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몸에서 전에 먹었던 음식이 소화가 다 되었고 다른 음식이 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필요하다 라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네.
그래서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게 맞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그냥 배가 고플 때에만 먹게 되면 불규칙하게 먹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건 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나에게 맞는 시간대의 음식을, 내가 그 시간대에 배가 고프게끔 음식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설명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 원칙은요,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그 식사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일정한 시간, 그 시간에 배가 고프게끔, 즉 전에 먹은 음식이 그 다음 식사 시간까지 제대로 소화가 돼서 배가 고파지게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또 질문 있으시면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음식이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는 주제로 한번 정해 봤습니다.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음식이 바뀌는 것에 내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나는 뭐 내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이 아플 때, 몸이 좋지 않을 때도 음식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음식을 일단은 먹고 싶지 않겠죠.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평소에 먹던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먹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먹던 음식이 소화가 안 되죠. 소화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몸에서 별로 그런 것들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죽을 써서 먹고, 뭐 미음을 끓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전통적으로도 그렇게 아픈 사람에게 그렇게 했고. 그러면 또 반대로 또 어때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얘기 중에서 그런 말이 있죠. 밥 잘 챙겨 먹어라. 제때 끼니 잘 챙겨 먹어라. 이 말이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생각하는 나의 배려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 그 말 안에 담긴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가 식사를 잘 챙겨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밥 잘 챙겨 먹고 몸 잘 챙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몸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거기에서 내가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는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몸의 측면뿐만이 아니고 내 심리적인 측면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조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연구의 결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특정 음식을 선택하면 자신에 대한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기분은 과일이나 채소, 견과류 및 단백질을 포함한 건강한 음식과 충분한 물을 마시고 아주 소량의 커피를 마시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일시적이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패스트푸드나 과자 및 영양소가 낮은 식사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기분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은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으로 많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을 보면 네덜란드의 행복 연구자,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루트 핀호벤은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를 제공하는 메뉴에 대한 연구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방과 오일이 적당하고 소금과 설탕은 상당히 적고 무엇보다도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다양한 식단을 섭취하면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그 연구에 따르면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구에 따라서도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먹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몸 그리고 마음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받고 있다. 라고 해보시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연구를 막 전문적인 연구를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삶에서 아마 한 번 정도는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느꼈던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것이 부정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경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음식이 굉장히 큰 영향을 나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여성분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여성분이라면 굉장히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많이 경험을 또 해보셨을 거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몸의 변화들, 급격한 그리고 부정적인 변화들을 겪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을 바꾸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내 몸에게, 내 마음에게 주게 된다. 나는 받게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물론, 그렇죠.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몸이 안 좋으면 일단 식단을 바꾸는 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런 것들이 바뀌면서 이제 경험을 하시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바꾸기를 원했을 때 그 바꿔서 일어나는 변화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길 바랍니다. 내가 한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식단 좀 바꿨다고 내 몸에서 엄청 급격한 변화가 있기를 막 기대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별 변화가 없으면 실망을 하죠. 그리고 굉장히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완벽하게 내가 이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만에 지금까지는 정말 엉망으로 해왔지만 내가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 나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하다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생각했던 방식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생기죠. 그러면 이번에도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조금만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벽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오히려 더 그동안 억눌렀던 것으로 인해서 더 극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언어를 배우는 과정과도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글쎄요, 불과 아유르베다를 공부하려고 했을 때 한 10년도 넘었죠. 2010년에 제가 인도에 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2009년, 2008년만 해도 저는 영어를 거의 전혀 할 줄 몰랐거든요. 할 줄 몰랐고, 근데 그러면 내가 아유르베다를 공부를 하러 가고 싶은데 준비를 해야 되겠고, 영어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공부하는데 뭐 산스크리트어 같은 것도 필요하고 알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했었고, 근데 참 언어라는 게 한다고 하는데 느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뭐 단어 한두 개 외우고 수십 개의 단어를 외우고 한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뭔가 확 늘었다는 느낌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도, 이 말이라는 것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조금 더 노출이 많이 되고 내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어떠한 말을 해야 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뭐 영어든 뭐든 힌디든, 저는 여기에서는 거의 뭐 구자라티나 힌디를 많이 듣고 있는데 계속 듣게 되면 일단은 그 소리가 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는 뭐 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죠. 하지만 한 6개월, 1년이 지날 때는 어느 순간에 조금씩 내가 이야기를 건네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조금씩 알아듣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바꾼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다만 음식만 가지고는 이룰 수 없겠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음식을 바꾸는 게 단지 음식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먹는 음식을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전반적인 생활의 방식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방식에 전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흔히 음식을 다르게 먹는다고 생각하면 음식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그냥 사서 먹고 뭐 시켜 먹고 하던 것들을 바꾼다고 할게요. 그럼 조금 더 요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식재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럼 내가 기존에 일을 하고 있던 시간에서 이 시간을 좀 빼야 되고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생각보다 음식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내 전반적인 생활의 방식을 손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한두 번 한다 그래서 한두 번 내가 다르게 먹는다 그래서 이게 또 내 몸에 막 너무 좋아 몸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 라고 느끼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내가 한두 번 이걸 먹는 거랑 그냥 좀 나가서 외식하고 가공식품 먹고 하는 거랑 이 차이가 크게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해보다가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만두게 되는 거죠. 별 차이도 없네. 그런데 이 변화는요, 사실은 우리가 저도 이제 기억을 하지만 영어를 조금씩 배워서 하다가 조금씩 별로 안 느는 것 같기도 하고 지루한 그 과정이 쭉 있잖아요. 연습을 하기는 하는데 말 한마디 잘 못하겠고 안 되는 경우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번 외국인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름 그때는 처음으로 그래도 뭔가 일상적인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눴던 첫 경험인 거죠. 그거를 딱 그래도 내가 언어를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한 것이 이제 조금 늘었구나라는 걸 딱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바꾼다는 것도 내가 바꾸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뒤에 뭔가 내 몸에 모든 게 막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 없지만 그게 3달, 6달, 1년이 지나가고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돌아보면 몇 년이 지나갈 수도 있죠. 돌아보면 그때 나의 몸의 상태와 혹은 나의 심리적인 상태와 그리고 그래도 중간중간에 뭔가 완벽하진 않았죠. 완벽이란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막 욕심 부렸던 그 만큼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그래도 바꾸려고 해온 지금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죠. 해서 돌아봤을 때는 그래도 그때보다는 내 몸이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계속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하다 보면 몸은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사실은 음식을 단순히 바꾼다는 거는 단순히 뭐 먹는 거 조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생활의 전반적인 방식이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의 변화되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를 바꿀 거를 어느 시간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한 50%를 한 달 만에 바꾸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10% 정도? 정말 많으면 한 15%에서 20% 정도를 개선하겠다라는 느낌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10%를 그래서 그 1년을 잡고 그거를 내가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10% 15%를 1년씩 하다 보면 몇 년, 4년, 5년 이렇게 되다 보면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된 상태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라이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제가 미션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미션을 한번 그 주에는 그래도 조금 완벽하게 또 못 적는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계속 주의를 신경을 조금 더 쓰는 거죠. 그렇게 실천을 해보시고 적을 수 있으면 또 꼭 적어 보시고, 그렇게 하면 내 몸에 대한, 내 생활에 대한 나만의 내 몸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내 몸의 상태나 생활을 점검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음식이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자, 저번 주의 미션은 내가 하루에 몇 번의 음식을 먹는지 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 중에서도 고체 음식을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액체를 한번 해보자고요. 액체로 된 음식, 물도 음식인데, 네, 물은 물이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음료는 다른 또 어떤 음료라고 한번 나눠서 물과 음료. 그래서 몇 번이나 내가 물이든 음료든 액체로 된 음식을 마시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이번 주에는 신경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타유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주 토요일 밤 8시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또 한 주 열심히 또 생활하고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